오늘도 잊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이슈 1번지. 여러분들 일주일에 또 한 번 만나 뵙는데 중요한 분들을 또 모시고 저희가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이슈들 또 털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아주 많게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 시대와 더불어서 뉴미디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장 크게 부각시켜주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또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2분 뉴스 채널의 강지호, 김대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예. 요즘에 이 틀면 나오는 존재들이 되어버리신 것 같아가지고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2분 뉴스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강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대호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2분 뉴스에서 정치부 담당하고 있는 김대호 기자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근데 재판 담당과 정치 담당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원래는 국회가 주 활동지인데 네네. 이제 재판이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고 재판 많다 보니까 예. 이제 요즘은 재판 위주로 강지호 기자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이 재판이 하루에도 막 2개, 3개씩 있다 보니까 저 혼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대호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 예. 대호가 이제 함께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 또 이제 우리 기자님은 외교 담당이시기도 하지 않나요? 국제뉴스 다루는 걸 좋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외교 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또 요즘에는 좀 뜸하시긴 했지만 재판이 워낙에 많아서. 네. 예. 오늘 저희의 방송 기점으로는 저기 누구야? 윤석열. 윤석열이 또 재판을 받고 어제는 이제 김건희 재판도 있었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매주 있네요. 그죠? 매주 거의 매일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이. 그래서 증인으로 나왔던 재판도 있고 본인이 또 피고인인 재판도 있고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재판들을 이 두 분이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재판 얘기는 조금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우리 이 80만 정어리원들이 또 궁금하신 부분은 이분들이 또 누구냐? 이분들이 대체 누구길래 박영식 네가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뉴미디어의 기준은 일단 매불쇼를 나왔다. 요거 이제 일단 매불쇼 나왔으면은 광역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입니다. 브로드하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분들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직 나가지 아직 아니죠. 예. 제가 매불쇼 나갔으면 일단은 굉장히 브로드한 인재들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2분 뉴스란 채널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2분 뉴스란 채널이 왜 생겼고 왜 2분 뉴스이고 이 두 분이 나오기 때문에 2분 뉴스인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정확하십니다. 그죠?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원래 2분 뉴스라고 하는 게 2분 만에 좀 중요한 소식들을 다루려고 했는데요. 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니면 저희 실력 탓에 2분을 못 다루고 180분 뉴스 하고 있는 2분 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앞에 헤드라인 빠르게 소개하는 것도 그것도 참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원래 좀 컨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보통 이제 국내 소식과 국제 소식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그 타임에 다 못 맞춰가지고 소개를 못 하실 때도 있고. 예. 제가 잘 보고 있죠? 예.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십니다. 제가 댓글을 안 달아서 그렇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하시는 방송 시간이 좀 늦은 시간. 네. 몇 시에 하시죠, 보통? 매일 밤 12시에 방송입니다. 매일 밤 12시에는 2분 뉴스를 꼭 주목을 해주시고 두 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왜 12시에 하게 됐는가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우선 네. 이제 대호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입니다. 저는 네. 아침형 인간이고. 근데 저는 주로 재판을 담당하니까 네네네. 낮에나 이럴 때 방송을 못 켜요. 네. 그럼 이제 대호가 야행성이니까 00시에 방송을 켜고 네. 제가 다른데 이제 방송을 출연한 이후에 오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같이 대호랑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00시에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00시에 주무시지 않는 분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시던데 보통 어느 정도 들어오시죠? 참 편차가 좀 많긴 한데요. 네, 제일 많을 때로 얘기해 주세요.
한 1,500명. 아유 참. 박수. 네, 이제는 정어리 TV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에는 단숨에 이제 15,000 갈 수 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너무 많은. 방송을 보시는 정어리원 분들께서도 네. 자정엔 2분 뉴스 기억을 해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이분들이 이제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샅샅이 해서 재판 내용들이나 외신 내용들이나 정치 관련된 내용들도 요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꼭 자정에 가셔가지고 방송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도 궁금해하실까? 아, 두 분의 관계를 궁금해하시겠죠? 예,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죠? 예. 저희는 20살 때 만나게 됐는데요. 예. 제가 군대 선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두 분이 20살 때 만났는데 지금은 몇 살인 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지금 93년생 33살입니다. 아, 32 아닌가 우리? 둘이에요? 셋 아니에요? 네, 어쨌든 예, 그건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네. 30대라고 소개를 안 했는데 네. 예, 벌써 그러면 20살 때 만나셨으니까 13년 정도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오랜 기간 군대 선후임 관계로. 네, 네네. 선임 관계로 지냈고 네. 이제 후임이 선임 연락해서 같이 이런 일을 하자고 한 거 보면 저의 인성이 드러나는 거죠. 아, 후임이었던 사람이 그렇죠. 선임에게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연락했던 게 언제예요? 2년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2년 전쯤. 2년 전쯤에.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 2년이나 됐는데 예, 현재 15만. 17만. 아, 17만. 아, 죄송해요. 네. 17만. 야, 그러면 이제 20만이 이제 곧 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금방 될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군대 선후임 관계여서 이분 뉴스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서희초등학교를 거의 맨 처음으로 거기 직접 가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이제 뭐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예. 처음 이분 뉴스가 이슈되는 현장에 나가서 이제 언론이 비춰주지 않는 것을 비춰줄 수 있지 않았나. 이게 사실 저는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서희초등학교라고 한다면은 그 교사분이 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 혹시나 어떤 권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뭐 여의도에서 집회도 하고 했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그때 당시 굉장히 사회적 주목도가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현장에 가셨다고요? 그때 저희가 오. 이제 취재를 아침 새벽에 나가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다가 오후쯤 돼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 교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대부분 네.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현장에 나가자는 생각은 누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들어오게 되는데 네. 뭐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서희초와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뉴스 보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대호한테 야 이거는 대호야 정치적 사안이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한번 나가가지고 비춰드려야겠다. 네. 그 당시에 약 저희 방송을 한 200분에서 300분 정도 보고 계셨거든요. 예. 라이브를 키면. 그래서 200분, 300분이라도 우리가 이건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예. 함께 나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선생님 거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누가 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뭐 인터뷰 같은 것들도 하고 네. 하면서 채널이 좀 더 알려지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 또 처음 듣네요. 근데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럼 이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좋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를 이제 학교 측에서 네네네. 부담스러웠는지 네. 그걸 관리를 일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교사분들은 쏟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예, 예. 여기서는 이제 계속 언론사들도 앞에 있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예. 현장 관리가 안 돼서 그럼 이거 제가 해도 되냐라고 예. 하니까 별은 뭐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서희초등학교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는 당연히 이분 뉴스 채널을 지금까지도 구독하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겠네요. 몇 분 아직 그렇군요. 야,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그 응당 관심이 가져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이분 뉴스 기자님들이 가서 취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 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걸음이 이 재판에까지 내란 재판과 김건희 재판과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에까지 이제 넘어오게 된 건데 방청하는 과정이 막 순탄치 않을 때도 좀 있죠. 너무 많은 관심이 몰리면은
그렇죠. 재판에 들어가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윤석열 재판이라든지 김용현 재판은 다 추첨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네네. 당시에 관심도가 높으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예. 넣겠죠. 그래서 거의 한 2분의 1밖에 초반에는 못 갔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계속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법조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내부에서 이제 지칭하는 예. 제가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지금 제도상 현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이분 뉴스 채널도 뭐 정식으로 언론사 등록을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예, 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뭔가 그 법조 기자단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아쉽긴 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분들이 좀 안 도와주세요? 현업 기자분들이? 이게 법조 기자단 자체에 들어가는 요건이 까다로운 걸 또 있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들어가려면 네. 이거를 심사 추천을 누가 하냐?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들이 해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다른 언론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구도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추첨으로 가자. 네. 라고 해서 추첨으로 가는데 떨어질 때마다 아쉽긴 해도 예. 그래도 이제 어느덧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에도 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움도 주시고 들어가신 기자분들이 예. 그렇게 해서 요즘에 재판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업 기자분들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빨간 아재 같은 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아재님도 도와주시지만 예. 그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선배가 많은 도움을 네네네. 주고 있습니다. 김종훈의 독립톡. 맞습니다. 독립록. 예, 김 기자의 독립록.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톡으로 봤어요. 네. 독립록. 네. 예. 그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상호간에 좀 보완이 되는 게 있겠네요. 네네. 법조 네. 기자단은 아니어도. 그렇죠.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거의 뭐 받고만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해서 도움을 드려야죠.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예전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 한 번이 아니었구나. 3번 정도 이제 방청을 한 적이 있는데, 예, 들어가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고 이제 나오고 있는 대목에서 레거시 언론사 기자들끼리 이제 어떻게 기사가 담합되는가를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법조 기자들 중에 이제 뭐 말진들이 있을 거고, 가령 그 법조 기자 내부에 타사 선배들이, 잘 모르는 법률 용어들이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면은 선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배 기자들이 다 그걸 녹음 따가지고 천편일률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는 거였구나. 내지는 뭐 당연히 이제 법조 기자들이 받는 검찰 쪽 소스들이 대부분 동일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기사가 너무 동일한데 내가 봤던 재판 내용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이제 두각을 드러냈던 게 빨간 아재이시고 지금은 또 이제 이분 뉴스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닙니다. 네. 티가 났나요? 아니, 두 분을 애정하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네. 애정 항상 사랑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들을 제가 겪고 나니까 확실히 방청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 전달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혹시 최근에 이하상이랑 권우현 그 변호사, 네. 김용현 측 변호사 그 재판 거기서 깽판 치는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부죠. 그렇죠. 한덕수 재판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재판에 들어가셔가지고 김용현 측 변호사들이 깽판 치는 거를 목격하셨습니까? 네, 그 네. 11월 19일 그 9차 공판이었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었던 게 뭐냐면 네. 당시에 이제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오전에 이미 이진관 판사는 법정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야, 내가 1차 경고 줄게. 2차는 태정이야. 3차 감치야. 그리고 4차로는 너네 내가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형사처벌하게 만들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에 남아 있더라고요. 네, 나와 있죠. 예. 근데 오후에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예.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우리가 김용현을 디펜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 너네 방청권 있냐? 여기 다 방청권 있어야 들어오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기니까 감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끌려 나갈 때도 이거 완전 직권남용입니다 하면서 끌려 나갔던 거예요. 예. 근데 아쉬운 점이 요즘에는 예. 이 감치에 대해서 지금 이 감치가 결국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죠. 네. 그 이하상 변호사 말고도 권우현? 네, 권우현 변호사. 그때 당시에 권우현도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었던가요? 네,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니 이 방청권을 이제 당첨하라고 하는데 여기 빈자리 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보겠다. 네. 라고 우겨가지고 같이 감치가 된 겁니다. 예. 아, 그러면은 그때 감치가 재판정에서 쫓겨나고 나서 보도상으로는 대기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석방이 됐다라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현장에서 저 변호사들의 어떤 그런 만행을 지켜봤던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변의 반응이나 혹은 우리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보였습니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이제 화가 났지만 네. 거기 대부분의 방청객이 앉아 있는 분들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하상 변호사라든지 고노현 변호사를 이제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 같은 재판에 들어가지는 못하셨겠지만. 저 다른 재판에서도 많이 봐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재판에서 왜냐면 이하상 권의원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뭐가 다르냐면 실제로 보면 지금 2명의 변호사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이에요. 그치, 진격의 변호사들은 5명이에요. 5명 전체가 문제가 있는데 예. 오늘 원래 이진관 판사 재판부에서 원래 나오지도 않는데 예. 김용현 증인이어서 이번에 맞닥뜨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지기현 재판부나 하성진 재판부에 예.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본 것보다 10배는 심해요. 그러다가 이진관 재판부를 맞닥뜨리고 감치가 이번에 이슈가 처음 된 건데 예. 이러한 것들이 6개월 동안 넘게 이루어져 왔다가 처음 조치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잘 드러나지 않고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그 진격의 변호사들의 만행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보면 막 호칭 가지고도 막 문제 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거는 뭐 영상에 나와 있던 거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면 저쪽에서 반대로 뭐 특검이나 재판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이재명이 시켰냐 아니면 서영교의 지휘를 받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를 계속하고 5명이 근데 5명이 그렇게 떠들어 버리니까 재판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그거를 딱 리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성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잘 안 되는데 영혼이 없죠. 약간 이렇게 네. 비뚤게 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게 듣고만 있잖아요. 예. 눈을 엄청 깜빡이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왜 본인이 주심 판사인데 왜 본인이 지휘를 못할까 본인 재판을.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죠. 그게 제일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특검 측에서는 뭐 하냐 이렇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특검 예. 측도 이거는 재판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인데 예. 정치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오늘날의 정치 이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재판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제지 좀 시켜달라. 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제지를 시키려고 하면은 뭐라 그러냐? 판사가 네. 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냐? 판사가 해석하니 누가 해석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유는 그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 오늘날 이진관 재판부에서 감치를 당하게 됐냐? 예. 다른 재판부에서 이게 통용되고 있어서 먹히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주인을 잘못 만난 건데 이진관 판사를 잘못 만난 건데. 그 전날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우깁니다. 그래도 이게 장관인데 김용현 장관이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건 너무하지 않냐? 재판부에 따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출입문으로 들어오지 어디로 들어와요? 무슨 그러니까 유추해 보니까 예. 전에 윤석열 피고인처럼 특수한 경로로 해줘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여 주니까 예. 결국에 항의 끝에 어떠한 걸 얻어냈냐면 예. 법정에 들어올 때 개구를 차고 온단 말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언론 촬영을 불허를 내렸어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크게 항의를 해요. 그리고 작은 것들을 하나씩 취해갑니다. 이거라도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김용현 변호인단은 때를 쓰면서 원하는 걸 조금씩 얻어갔어요. 그게 통했던 재판이 예를 들면 김용현이 피고로 있는 한성진 판사의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기현 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했는데 이진관을 잘못 만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사실 이러한 악행을 처음으로 막은 가장 중요한 조치였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진관이 이거를 지금 주워 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진관 부장이 다른 재판부에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야,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이렇게 행동을 해.
라고 보여준 거라고 보는데 예시로. 왜 그러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16번 연속 불출석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기현 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발적인 불출석이다,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강제 구인을 했다라고 하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재판부라든지 다른 재판부는 소송 지유가 좀 아쉽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지기현은 그 얘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고인 불출석에 대해서 항상 재판 과정 중에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오늘 뭐 피고인이 안 나온 거는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안 나왔으면 강제 구인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왜 중개 재판을 하니까. 그렇죠. 예. 중개 재판을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섞어 넣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개재판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지기현 재판부 처음에 중개재판 비춰졌을 때 저희가 되게 분노했었던 게 아니 이거 자범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인데 왜 실실 웃으면서 하냐. 네. 뭐 유치원 선생님처럼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표정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약간 옆집 아저씨처럼 포근한 실실 웃으면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예. 요즘에는 확실히 좀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개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비춰드는지 본인 스스로도 보고 예. 주변의 시민들의 반응도 지금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또 판사들 얘기하면 좀 화가 나요. 저희가 원래 이 뒤에 또 그 주제를 더 많이 다뤄보려고 했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미 뭐 들으시면서 비교가 다 됐을 것 같은데 지기현 판사 그리고 한성진 판사 그리고 이진관 판사가 있고 사실은 김건희 쪽 재판을 맡고 있거나 다른 내란 피고인들 만든 판사들도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몇 분 또 계세요. 네네. 그렇죠. 네, 성함들이 좀 막 익숙한 이름들은 아닌데. 네, 뭐 백대현이라든지. 맞아요. 백대현 판사도 우인성 판사, 있고. 네, 우인성 판사도 있고. 쭉 많은 판사들의 스타일을 보셨잖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그거죠. 다양한 판사들을 보셨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나 한성진 판사가 대체적으로 다른 판사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조가 되고 상당히 무기력해 보이는 건 맞는 거죠? 네, 확실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장동 재판도 들어가고 네. 대북송금 재판 다 들어가는데 네. 변호인 측에서 감히 판사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못 해요. 예를 들면요. 기자가 방청석에서 다리를 꼬고 있잖아요. 네. 다리 풀라 그럽니다. 현업 지금 법조 기자여도. 법조 네. 기자여도 다리 풀라 그래요. 그리고 오. 만약에 피고인이 이렇게 대화한다? 대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서가지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해. 네. 입 닫고 있으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가만히 그러니까 계세요. 피고인 가만히 계세요 이럽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변호인들을 지휘하거든요. 불러요 재판 도중에. 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직접 나서가지고 증인 신문을 해요. 예.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뭐 재판 들어가 보신 게 뭐 한두 건은 아닐 텐데 그 기간 동안 보시면서도 뭐 이런 재판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특검도 위축이 네.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호가 말했던 것처럼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중요한 거는 절차상이라든지 뭐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12월 3일 개엄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증인을 불러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나 확인하는 거. 예. 근데 계속 이제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를 하니까 증인이 4명 나오면 2명밖에 못하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특검 같은 경우에도 싸웠어요.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겠죠? 예. 나중에는 그냥 특검이 다 참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계속 딜레이 되니까. 본인이 한마디 하면 변호사도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뭐랄까 개싸움판이 되지 않게끔 그냥 지져라. 그렇죠. 내비두고 우리가 좀 참아야 특검 측에선 참아줘야지 그래도 재판이 너무 싸움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러 참아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연되는 게 윤석열과 예. 김영현 측의 재판 그 의도입니다. 예. 늦추게 만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특검은. 재판 지연, 재판 방해. 그렇죠. 재판 지연, 그래서 재판 원래는 12월까지는 이 세 개의 재판을 병합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끝내겠다 그랬잖아요. 예, 못 끝내잖아요. 그때 절대 믿지 않았던 게 하루에 재판 증인 4명을 해도 모자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호인단이 막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하면서 방해를 해요. 못하겠다고 이거. 예. 재판 무효라고. 그러다 보니까 2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두 명밖에. 예. 그럼 못한 2명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일정을 못 뺍니다. 계속. 그래서 재판이 오늘날까지 길어진 거고 예. 그리고 김용현 변호인단만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거 계속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김용현 변호인단이 먼저 와서 사고를 칩니다. 예. 그럼 다음날 윤석열 변호인단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공유돼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 변호인단끼리 뭐 설마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자 오늘은 우리가 깽판 칠게 자, 내일도 니들 똑같이 깽판 쳐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야 니네도 이렇게 해. 이거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감치됐을 때 이거 잘 안 알려진 건데 아 이거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때 이상민의 변호인도 왔었고요. 윤석열의 변호인도 왔었어요. 그 현장에 예. 근데 감치가 된 거는 김용현 변호인단만이잖아요. 예. 김용현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소라를 피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김용현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제가 좀 네. 정리할게. 네.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왔던 날에 이상민, 윤석열, 김용현이 셋이 그 이진관 재판부의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감치되던 시기에 그때도 그러면 그 변호인들이 재판정에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신뢰관계 아.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어린아이들 네. 그리고 막 성폭력 피해자들 이런 분들 했을 때 재판받을 때 불안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대로 진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증언을. 피해자의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증언을 듣기 위해서.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지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 받아주지 않은 건데 네. 당시에 이 김용현 변호인 측이 깽판을 치면서 김용현 변호인들은 감치를 당했었던 거고 네. 이 이상민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상민 변호인 같은 경우 퇴정을 시켰고 네. 그 이후에 윤석열이 마지막에 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윤석열 변호인만 왔다라고 하면 아마 이진관 부장이 퇴정시켰지 않았을까. 네네네. 근데 퇴정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아,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난리를 10번 피면 네. 한두 개는 먹히는 거예요. 아, 더 화가 났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되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옅어지잖아요. 그쵸. 예. 너무 많이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동일한 거죠. 이제는 김건희가 무슨 짓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무뎌져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재판정을 능욕하고 법정을 모독하는 게 너무 자주 벌어지니까 또 이러네. 그렇죠. 아니 심지어 김건희 보면서 최순실은 선녀였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최순실이 그리 선녀는 또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그렇죠. 선녀는 아닌데 예. 사람들 왜 그러냐? 예. 김건희를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되게 옅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맞습니다. 변호인도 이 똑같다라고 봐요. 이 전략이다. 야, 정말 좋은 말씀이었는데요? 네. 야, 이제 이 변호인들이 대부분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용현 측 변호사들만 깽판 치는 것도 아니고 김용현 측 변호사들이 한두 번 깽판 친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이상민, 윤석열 이쪽도 다 매한가지인데 너무 사악한 무리들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옅어져 보이고. 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참, 가관이다. 어디서 얘기가 안 나온 건데. 어디서 얘기가 안 나온 거 너무 좋아해 지금. 우리 정월이원들 지금 댓글이 폭발할 지경이야 지금. 감사합니다. 와 지금 댓글이 지금 넘쳐나요. 와 지금 2분 뉴스 구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그날에 김용현 변호인단이 감치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 재판부에도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건희 재판부에도. 김건희 재판부의 김건희 변호인단은 네. 김용현 변호인단처럼 강렬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데. 예. 그냥 뭐 근데- 최지우 변호사 유명한 예, 양반이잖아요. 예. 근데 그날은 마치 뭔가 다 같이 하나로 짠 듯이 예. 굉장히 센 폭언들을 일삼는 거예요. 아니 최지우 변호사를 포함해서 김건희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람들 다들 작정을 하고 왔구나. 예. 제가 왜 그거를 의심하냐면 예. 오자마자 이제 변호인단이 뭘 하냐면 중계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카메라 위치를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근데 카메라가 다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인단이 많으면 예.
자리를 바꾸고 싶대. 근데 저 옆에 자리는 여기는 특검 자리인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중개에서 법적인 변호보다는 자기들의 뭔가 지지층 이런 결집하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지금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김건희 변호인단도. 그렇죠. 이게 하나를 이제 다 같이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네. 이게 한 움직임이구나. 네.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무서운 점인 겁니다. 야, 이거는 제가요, 제가 현업 기자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그 재판이 너무 많이 열리니까, 지금 통신사 기자들, 이제 지상파 기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재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나눠가지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한 번씩 다 들어가 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 뉴스는 이래서 귀중합니다. 지금 바로 이분 뉴스를 찾아가지고 내가 구독을 해야 돼, 그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온 김에 저 이분 뉴스한테 받은 게 뭐가 없어요. 짧게 하나 더 풀자면은 또 있어. 며칠 전에 여인형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무릎 꿇고 반대했다. 네. 그래서 보도 형태만 보면은 여인형이 그래도 뭔가 계엄에 반대하려고 했던 것 같구나. 무릎 꿇고 반대했다니까. 만류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런데 오늘날의 그럼 여인형 씨의 모습은 어땠나? 네.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다. 여전히 싸갈스가 바갈스다. 네. 그리고 무릎 꿇고 이 반대했다는 것도 예. 대통령 계엄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 술을 마시고 조금 내가 이거 군은 준비 안 돼 있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예. 상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게 반대되는 말을 하지 하다 이제 예. 대통령 그 계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지 예. 강력하게 계엄은 절대 안 됩니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 하면서 늘 소비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 기사에 나온 한 문장 텍스트만 딱 보고 그랬네. 비상계엄을 여인용이도 뭔가 만류한 것처럼 말렸다라는 식으로 무릎 꿇고까지 빌고 막 눈물 흘리는 거 나오니까 그걸 텍스트로 풀어놓으면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얘는 그래도 좀 정신 있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또 지상파 뉴스 이런 거는 1분 30초짜리 아니에요, 리포트가. 그 안에는 여인형이 이러면서 사실 그 끝까지 보시면 여인형이 이러고 대답해요. 그렇죠. 오,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대답을 하고 여인형이 막 이렇게 눈빛 같은 걸 보면은 예전에 그 싸갈스 바갈스였을 때 방첩 사령관이 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근데 1분 30초짜리 지상파 리포트를 보면은 이러고 있는 거 안 나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다라는 이런 장면만 나오다가 갑자기 여인현정 반첩 사령관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텍스트를 봐도 여인영이가 만류한 것 같지? 영상 그 리포트를 봐도 만류한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체 맥락을 딱 보시고 풀 영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재판 영상 중에 풀 영상 좀 긴 영상을 보시거나 실제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게 컨텍스트가 맥락이 기사는 너무 여인영이 만류한 것처럼 나오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인형이 증인신문을 봤는데 네. 그 메모가 있어요. 계엄 이전에 2024년 11월 5일 날 작성된 메모인데 그걸 네. 이제 특검 측이 물어봐요. 여기에 리더십 불충분, 히읗, 이응, 지읒, 조기 교체가 무슨 의미냐? 예. 그런데 이제 여인영 씨가 답을 안 해요. 예. 저는 그게 잘못된 태도라고 봐요. 반성한다면 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더니 이게 도대체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측이 맞아요. 말을 이어갑니다. 자, 히읗은 합참의장, 이응은 연합사 부사령관, 지읒은 지작사령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반전이 되죠. 자기가 계엄이랑 관련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계엄과 관련 없는데 방첩사령관이 합참의장 조기교체를 논합니까? 전혀 안 맞죠. 계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는데 예. 그러니까 그날 뭐라 그랬냐면 검사들이 네네. 내 기억 이 핸드폰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서 검찰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면은 야 무릎 꿇고 반대하긴 뭘 반대이 자식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전히 싸갈스가 바갈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작전 굉장히 오만한 작자예요. 오늘 오전에도 여인형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또 그걸 들고 왔는데. 자, 오늘 잠깐만. 오늘 방송이 너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어. 우리 대본대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워. 깜짝 놀랐네 내가 지금. 야, 와. 사실 대본 보고 좀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인형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인형 얘기 해주세요. 아, 그렇죠. 네. 오늘도 여인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 변호인단에서 물어봐요. 계엄 당일날 어땠었냐? 네. 특별하지 않은 보통 평범한 날이었다.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러면서 영화 대사예요? 계엄만 생각한 것처럼 예. 말하는데 나 이 부분 상당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당시에 처장들 음주와 이 통신 축적상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한 이유가 얘가 계엄을 일으키려고 그랬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 야, 근데 그 지시 내렸던 애들 다 술도 먹고 했는데 무슨 계엄이야? 예. 그냥 보통 평범한 날과 똑같은 지시였기 때문에 네. 이 나의 부하 군인들이 술을 먹었던 거야. 평범한 날에 주장. 술 처먹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평범한 날에 술 처먹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네. 그게 뭐가 평범한 거야? 평범하지 않은 거죠. 근데 네, 본인은 통상적인 그냥 날이었다. 나는 계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있다. 전혀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 여인형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인형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들어가셨던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첨언해가지고 첨가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작년 11월 4일에 네. 여인형 핸드폰에서 김현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번 그렇죠. 국감에서 이슈였었던. 네. 막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불러라 했는데 사실 김현지라고 하는 걸 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작년 11월 4일에 여인형 핸드폰에서 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 이 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4명의 명단은 왜 적었냐라고 하니까 김용현 당시 장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불러준 사람 4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작년 11월 4일 19시 12분에 11월 4일인데 네. 자 그런데 오늘 이번에 왜 그러면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김현지 띄우기에 열심히였는가? 예.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김현지라는 사람을 찍어놓고 있었고 윤어게인 쪽에서 예. 이게 흘러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보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인형이라는 사람이 김용현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메모를 한 것이다. 11월 4일에 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가장 많이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막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김현지라는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치인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 소위 이제 빠꾸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김용현이 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여인형한테 불러줬을 것이다.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 계엄 때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네.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나오는 추정이 네. 이 공통점이 이제 이석기 전 의원 빼고는 이재명 성남 시절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라고 해서 잡으려고 했을 것이다. 네. 이러한 추측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계엄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오늘날 국감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띄우기를 계속했던 거는 지금 이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주목해야 될 게 김건희 재판입니다. 네. 김건희 재판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유경욱 전 행정관 증인이 출석해서 예.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내가 위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뭔가 유경욱 행정관 증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 진실을 실토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죄송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좀 솔직하게 말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메시지의 결과가 뭐냐 앞에 다 빼놓고 그럼 유경욱 증인은 오늘날 자기가 샤넬백을 대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뭘 의심하고 있냐. 예. 22년 7월 6일 건진법사 처남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유경욱 행정관에게 백을 줬다 그래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받았다잖아. 네. 그럼 끝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까지 인정이 됐어. 네. 주고받은 건.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경위를 작성해야 됩니다. 네. 제가 박영지 앵커님을 여기서 만나서 네. 이렇게 쇼핑백으로 샤넬백을 줬다. 네. 요것만 작성되면 되는데 네. 줄 때 샤넬백이랑 네. 인삼이랑 있었을 텐데 쇼핑백에 담아서 줬냐? 예. 아니면은 어떤 박스에 줬냐? 예.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줄 때 담았던 수단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대답을 못 한다고요? 못해요. 그러자 왜지? 그래서 그 반응이 딱 나옵니다. 재판부가.
야 샤넬백이 흔한 것도 아니고 백을 백대를 줬어요? 아니면은 백을 샤넬 쇼핑백에서 줬어요? 대답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대답을 안 해요? 부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쇼핑백으로 줬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이소나 이런 데서 파는 쇼핑백이냐 네. 샤넬백이니까 샤넬 쇼핑백이냐 물어보는데 네. 또 대답을 못 하는 거야 한참. 아. 그러니까 재판부가 답답한 나머지 옆에 배석 판사가 물어봐요. 본인 샤넬 브랜드는 알긴 아시죠? 그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준 거라 특별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네. 의심스러운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네. 돌려받았다 그러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건국대 앞에서 받았대요? 거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받았어요? 누가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래요. 뭐야? 그러면 돌려주기로 했다는데 돌려주러 온 사람이 본인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알아요? 대답을 또 못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차에 있었는데 차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연락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본인 차를 어떻게 알아보고 본인 차로 갔습니까? 네. 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서울이 한복판이니까 또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 있다가 옛날에 건진법사가 자기 차량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알려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 나는 이게 지금 말을 계속 돌리니까 근데요. 막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 네. 그래서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그래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이해는 안 가지만 네. 그럼 돌려받을 때 그 사람이 백만 줬습니까? 뭘 담아서 줬습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거기에서 진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네. 건진법사 차남이 유경욱 행정관에게 안 주고 네. 최재형의 디올백처럼 네. 김건희에게 직접 줬을 확률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줬다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 어떻게 줬는지.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유경욱 증인이 네. 재판을 갑자기 불출석해요.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탔어요. 네. 그래서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네. 왜냐면 유경욱 증인이 나와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면 대조해 보면 딱 나오거든 답이. 네.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탔죠. 어디 갔나 했더니 다음 주에 아크로비스타를 특검이 압수수색하는데 문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김건희랑 윤석열은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 문을 열어준 게 유경욱 행정관이 거기 있던 거예요. 맞아요. 개밥도 줘야 되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실제로 거기 있었대요. 네. 네. 그리고 또 불출석했던 정지원 행정관도 거기에 있는 거야. 정지원이도 거기 있었대요. 이거는 제가 다른 기자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정정 기자를 만났다 한 걸 직접 전해 들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경욱 증인은 자기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네. 김건희의 거짓 진술을 강요해서 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번에 또 말이 바뀌는 게 카트에다가 맞아. 보따리인데 예.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봤다고. 자 아까 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쇼핑백인데 쇼핑백을 잘 기억 못한다 그랬죠. 예. 여기는 카트 보따리로 받았대. 예. 지금 말이 아예 안 맞죠. 그러니까 김건희로 직접 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안에서 잘라내려면 유경욱 씨가 받은 걸로 되면 김건희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인영 얘기하다가 유경호까지 온 이유는 언론 보도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그러니까 외피적인 부분들, 문장들이 재판 전체를 다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명확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보도만 보면 얘네들이 실토하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카트 부분을 딱 보고 나서 저도 어떻게 봤냐면 유경욱과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와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도 면회 다닌다. 지금도 면회를 다니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를 다 서로가 모의해서 재판에서 증언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특검이 이제 결국 입증은 특검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핵심 퍼즐을 증인이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그 대답을 계속 바꾸거나 하지 않거나 재판에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죠, 그죠. 네, 오늘 너무 잘 짚어주시는데 이게 이렇게 쫙 이어지면은 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요. 그쵸, 그쵸.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예. 이 시간대마다 요일마다 이제 다른 언론사들 같은 게 기자분들도 이제 상황이 예. 여의치 않으니까 예. 연결되지 않고 예. 그냥 오늘 재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만 나오니까 예. 해설이 조금 약간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맥락 저널리즘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드러난 현상만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단편적으로 계속 그 사실 뭐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영의 말, 유경옥의 말은 사실인데 맥락을 좀 알려줘야 된다. 그 맥락을 이분 뉴스가 사람이 참 예의 바르네. 이분 뉴스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 유경옥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바로 이거다. 모르셨던 분들이면 바로 이거다 그럼 하셨을 것 같고.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오, 그러면 오늘날 왜 그라프 목걸이는 계속 부인을 할까요? 그라프 목걸이가 금액이 제일 세기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흔히 레거시에서 통용되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재판이 중계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도 막 누워서 재판 받았댔잖아요. 나오고 맞아, 싶다고. 무슨 침대형 휠체어에 누워가지고.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아파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예. 이준수 씨의 문자가 공개됐을 때 예. 내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예. 그때 머리 잡고 쓰러졌죠? 맞아요. 이번엔 왜 쓰러졌냐? 예.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랑 자기가 통화한 녹취가 직접 육성이 나와버려요. 맞아요. 어머 어떻게 내가 고마워서 한번 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총리님 이렇게 나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예.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쓰러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근데 통일교 그라프 목걸을 인정해버리면 예. 샤넬백은 단순히 뇌물 청탁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음. 이거는 국민의힘 입당, 비례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아, 그래프가. 그렇죠. 그래서 내란 정당 해산에서 가장 큰 축을 하는 국민의힘과 연결되는 지점은 김건희 재판부인데 예.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금액대가 넘어가서 알선수재 그리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네. 이것도 뭐 물론 법리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프를 인정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뽀개진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국민의힘 정치인 이름들이 슬슬 거론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프 목걸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윤영호 그리고 뭐 권성동, 한학자, 그리고 건진, 김기현 뭐 여러 분 그라프, 김기현 이 모든 게 다 어찌 보면 다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 건데 그라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건 설입니다. 네. 저는 재판에 들어가지 않았던 네. 사람인데 재판에 들어갔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설만 깔고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보겠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왜냐하면 김건희는 계속 관리를 받던 사람인데 관리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얼굴은 이런 얼굴이었는데 뭔가 이제는 뭐 이렇게 돼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군요. 제가 맨 처음에 김건희 재판을 보고 나와서 사람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래서 근데 그날 김건희 씨 얼굴이 되게 부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기자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 맞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에서. 예. 기자들도 김건희 씨가 많이 헷갈려 한다. 예. 근데 그랬더니 다음날에 갑자기 김건희가 얼굴이 뭐 녹아내린다. 예. 뭐 시술을 못 받아서 막 흘러내린다. 예. 그러더니 대역이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예. 지금은 굉장히 몸집이 커진 상태입니다. 왜? 껴입어서 옷을? 그래서 저는 껴입어서인가 싶기도 한데 또 어떤 분은 또 벌크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거기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성 약간 폭식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매우 건강해 보인다로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봤거든요. 예, 김건희를 봤는데 예. 저는 처음에 대응하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갑자기 기자들이 다 김건희 씨 맞아 하고 대우도 얼굴이 완전 변했다고 하니까. 예. 근데 저도 딱 들어온 걸 보니까 확실히 그 언론에 비춰지는 김건희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확실히 원래 김건희 씨가 시술 이런 걸 많이 받았잖아요. 예. 받다가 시술 안 받으니까 좀
변화가 많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변화가 확실히 있었다. 아, 그 마스크를 쓰고 나오잖아요. 네. 제가 모르지만 마스크를 벗었던 적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있습니다. 딱 그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소개팅 받을 때 사진을 딱 보고 기대를 했어. 갔더니 누구세요? 약간 이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아니겠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보는 게 언론에서 너무 이쁜 사진을 많이 써줬어. 그 대통령실 사진 집착을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 네. 참.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방청석에서 보면은 네. 이제 오른쪽이죠. 피고인 쪽이. 방청석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김건희나 피고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김건희가 잘 나온 쪽이 뭐 왼쪽이라는 뭐 주문을 했다라고들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왼쪽이 보이는 거니까 혹시 그런 모습을 신경 쓰는 것도 보입니까? 그쪽에서는? 피고인들이 이제 최주 변호사랑 이렇게 속닥속닥 거리는 것만 카메라에 몇 번 잡혔지 뭔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채 이렇게 왼쪽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얼굴을 비틀고 있다라든지 뭔가 김건희의 약간 이상한 대목들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뭐든지. 그거는 못 느꼈고 네. 그 한참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주술적 의미를 뭐 상징한다는 예. 항상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나오더라고요. 아, 양말이 보여요? 네. 예. 아니, 양말 어떻게 봤지? 아니 왜냐면 재판 이제 끝 중간에 휴정할 때 일어서거나 들어올 때 예. 아까 그랬잖아요. 저 김건희 맞지? 기자단들이 할 때 딱 예. 양말 보고 맞나 보다. 아, 발이 보이는군요. 왜냐면 검은색 옷차림인데 예. 핑크색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띄는 거예요. 약간 밝은 핑크색이. 아, 그러니까 옷이 치마이든 바지이든 간에 양말이 보일 정도 발목 쪽이 보이는군요. 네. 예. 아, 그래서 핑크색 수면 양말을 예. 신고 있다.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왔는데 이게 한 번만 신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방청을 2번인가 들어갔는데 네네네. 대호 씨랑 저랑 합해서 한 2-3번 정도는 이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과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원래 주술과 관련돼서 뭐 핑크 뭐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김건희 씨가.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뭔가 주술과 관련된 뭔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과한 생각이긴 하지만. 예. 근데 양복에다가 핑크색 수면 양말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수면 양말이 좀 두껍잖아요. 그렇죠. 손발이 차서 그런가? 모르겠네. 그거는 뭐 구치소가 춥겠지 뭐. 아무튼 그만큼 저희가 이제 거의 일거수일투족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 그 재판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밝혔는데 예. 보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이거 원래 대대적으로 보도 나갔어야 되거든요. 대대적으로 보도 나가야 되는 내용을 저희 정어리 TV가 다시 한번 보도합니다. 네. 윤석열 출근 시간이 맨날 지각한다 이런 건 사람들이 의심을 했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번에 그 수행실장. 그렇죠. 김정한 수행실장. 김정한 수행실장이랑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당일날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물어봐요. 재판부가. 네. 그러니까 평소와 똑같이 오전 11시에 출근한다. 아니 어떤 공무원이 어떤 대통령이 평소와 똑같이 오전 11시에 출근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강식 기자도 이제 봤듯이 그 사람들 자기들이 뭘 잘못 대답했는지 몰라. 늘 그랬던 거니까. 뭐냐면 이제 김정한 수행시장한테 딱 물어봅니다. 언제 이 계엄 당일날 어땠습니까? 평소와 똑같이 11시에 출근했습니다. 네. 진술하는데 본인이 뭔 일을 잘못한지 몰라요. 당연하다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네. 11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앞불사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수행실장이. 초반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꿈뻑 있다가 이해하고 넘어갔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하고 그냥 넘어간 근데 거죠. 재판부는 하도 황당해서 물어본 거고. 네, 저는 이제 그거 들었을 때, 야, 이거 진짜 미친 거다. 미친 거죠. 윤석열이 매번 11시에 출근했으니까 이게 평소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둘은 삼청동 안가배동까지 계속 차에 탑승할 정도로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온다. 예. 근데 보도가 안 된 것들 이런 게 많다. 예. 알려졌으면 이건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사야죠. 예. 저는 참고로 얘기하면 그 수행실장이 대답하다가 네. 아무렇지 않게 11시라고 떠든 거 열심히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뉴스 분들이 얘기했다라고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다녔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저희 여인형 얘기를 사실 여인형 얘기를 많이는 못했는데 사실 뭐 오늘 저희 녹화 시점으로 여인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 여인형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이 강조 기자님이 설명해 주시다가 또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또 빼먹었을까봐 네.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은 보통의 날. 요 얘기는 아까 저희가 또 했었고요. 추가적인 내용도 또 설명해 주실 부분은? 네, 우선 이제 여인형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진술 거부를 꽤 많이 했었는데 네. 왜 그랬었냐? 부하들과 엮이는 게 싫다. 그러니까 부하들과 기억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술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당시에 정성우 1처장이랑 예. 저녁 식사를 할 때예요. 예. 그 당시에 여인형이 정성우한테 야 성간이 내 곳하고 요적고 위치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예, 이거를 정성우가 진술을 하게 됐는데 여인형이 예. 이거에 대해서 예. 아니 나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동을 했을 때 군인들이 인터넷하고 내비에 쳐보지 않았느냐. 만약에 사전에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안 찾아봤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자꾸 여론조사 꽃이나 김어준 저기 총수 쪽으로 그러니까 체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해당 언론사를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첩사들이나 저기 관련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은 뭐라고 했더라? 김어준이 아니라 김호중. 아, 김호중. 그러니까 착각을 했다라는 거에 그걸 여인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래서 오늘 실제로도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예. 체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군인들이라는 게 입에 뱉 얘기가 있다. 그래서 당일날 내가 체포라고 말 안 했는데 내가 실수로 체포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라고 지시를 잘 본인은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본인을 위한 선택적인 그렇죠. 답변인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만 이렇게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여인형이 저녁 식사 때 물어봤다라고 정성우 이 사람 보직이 뭐라고요? 1처장입니다. 정성우 1차장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김호중 얘기는 왜 튀어나왔던 거죠? 자,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예, 정리를 해주십시오. 처음에 오전에 네. 검사 측이 신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때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써요. 네, 그러다 이제 직위원재판부가 처음으로 이 증인이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요. 최재형 목사가 미국계 한국인 목사 맞냐? 네, 그러니까 그때 뉴스 많이 나온 분 맞다. 네, 김어준 씨는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전에는. 네, 근데 오후에서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이 물어보니까 예, 그때 와서 우리 부하들은 김호중으로 알았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이 명단을 작성한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예.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 정황상 드러나고 있고 예. 여인형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김호준이라고 말했으면 딱 알아들었어야 됐는데 예. 김호중으로 알아들었다. 왜 우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내란 주요 종사냐, 예. 내란 방조 혐의냐, 네. 기로예요. 여기에서 전부터 계엄을 알고 같이 준비를 했냐? 예. 아니면 그 당일날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수행했냐? 이 점에서 피해가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뭐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메모는 22년, 23년도부터 쭉쭉쭉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이야기 나온 김에 저거 또 있군요. 짧게 하나. 야, 근데 지금 제가 네. 짧게 가기 전에 저의 예상은 우리 두 분이 이제 정어리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지금 배군기 앵커가 이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이분 뉴스의 기자님들을 보고 이게 빨리 정치 1번지 개편하겠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코너로 또 하나 막 빼기 시작했다. 나 지금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 어쨌든 추가적인 거. 자, 이거 내가 이번에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재판이 예, 이화영 재판. 이화영 재판 연어 술 파티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 예. 이번엔 반대로 검사들이 판사 앞에서 집단 퇴장을 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 우리 강지호 기자가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냥 짧게 풀어드리자면 예. 이화영 씨가 지난달 법사위에 나와서 국감 때 네. 증언을 했어요. 술 파티 있었다. 네. 그랬는데 이걸 재판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해요. 예. 12월 15일 날 국민참여재판을 하는데 즉 5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누가 진실 얘기하는지 판단을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검찰 측은 네. 교도관 전체를 부르자는 거야. 네. 그래서 한 60여 명을 신청합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이 하루에 벌어지면 많아야 증인이 4명이에요. 예. 그거 소화하기도 힘든데 60명을 5일 동안에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면 국민재판인데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받아줬다고 자리를 박차고 기피 신청 내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 재판정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왜 나갔냐? 예. 뭐가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서? 뭐 때문에? 그러면 변호인단 측은 그날에 있었던 연어술 파티 때 있었던 핵심 증인을 부르자는 거예요. 예. 그 핵심 증인이 누구냐? 전에 그 북회에서 난리 났었던 박상현 검사가 네네. 연어와 술 이런 거 들여오면 안 됩니다라고 박상현 검사한테 항의했던 교도관이에요. 네. 이 항의했던 교도관이 핵심 증인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리해지겠죠. 본인들이 이제 조작 진술 회유 압박했던 게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강준 기자의 멋진 표현을 빌어보자면 네. 요즘에 MZ세대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누굽니까? 바로 퇴직한 공무원들이다. 이분은 이제 나이가 차서 퇴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와 싸웠어. 왜냐면 자기 업무인데 야 술 파티 술하고 이런 거 들여오고 수감자들 같이 놓으면 어떻게 하지 싸웠단 말이에요. 네. 퇴직했으니까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지. 그렇죠. 나왔다는 순간 여기 검찰이 깨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상현 검사가 그분한테 따지고 들으니까 예. 검사한테 감히 그러냐고 뭐라고 했었거든요.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에 사실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분한테 그렇게 막대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순 나쁜 놈들이에요.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위증 사건이지만 그게 연어회 술 파티 날짜 특정이라든지 진술 세미나 이거와 관련된 재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사자인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맞는 게 과연 맞나? 예. 이것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폭행을 대우를 때렸는데 예. 그 재판을 제가 담당하면서 하는 거죠. 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때린 놈이 때린 놈이 검사 맞은 놈을 구형을 해.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 기피 신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하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제가 맞아서 신고를 했어. 기소를 했어. 근데 기소를 했더니 검찰이 날 때린 놈이 날 구형을 또 주고 있네. 이게 진짜 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왜 이걸 갑자기 말씀드렸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인단이 난리를 치고 예. 수원중앙지법은 검사들이 난리를 쳐요.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시스템 아래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까?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내란들을 옹호하고 예.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 엮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 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결론을 아주 섹시. 끝장 내버렸어. 제가 박영식 아나운서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 뭘 많이 배워요. 아이, 지금. 아, 참. 제가 이제 이제 제 감입니다. 아, 오늘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정어리원들의 문의가 빗발칩니다. 이슈 1번지는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두 분이 새롭게 편성될 취재 1번지를 빨리 이제 이 정어리원들이 만들어 주십사. 아마 이거 매주 취재 1번지라고 해가지고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런 불안함이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 지금 웃고 지금 막 머리를 쥐어싸고 계시는데 일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네, 일이 늘어나면 안 되지만 아마 안 그래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지금 주말에 뭘 올리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슈 1번지가 더 활황되기 위해서 이 취재 1번지라는 코너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내란 재판을 준비일 때부터 2월 달부터 다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하지 못한 이야기 보따리 나이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남았어요. 야, 이분들이 아유, 방송을 그럼요. 막 나가다 보니까 이제 세일즈까지 하는 거야. 이제. 막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너무 아쉬우시죠? 저희도 오늘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는데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이슈 1번지는 바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 뉴스가 다 했다. 2분 뉴스의 어떤 풍성한 취재 내용이 더해져서 재밌게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좀 뭐랄까 그 인물별, 재판별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딱 하나.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김대호 기자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법부 법조 카르텔이 모든 걸 다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법부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고 벌써 그러는 사이 내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정의는 구현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분뉴스의 두 기자님이 재판을 잘 모니터링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실을 또 이제 우리가 전달받는 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어리 TV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이분뉴스 채널이 이제 약간 17만 몇천? 6천 정도. 17만 6천. 네. 17만 6천. 예, 20만 가는 그날을 또 저희가 응원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 또 만나는 걸로 끝나기 또 아쉬워가지고 저희 이슈 1번지에서 또 자주 네.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이게 방송이 항상 그래요. 끝날 때쯤 되면 아쉬운 게 있거든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못했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번을 위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우 기자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예. 아까도 채팅창에 올라간 것처럼 오. 이제 국제 뉴스 좀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법원이 질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왜 질 수도 있다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예, 예. 제가 그 3시간짜리를 전부 다 분석을 했거든요. 와. 미국의 대법원장이 트럼프의 관세 반대를 강하게 합니다. 예. 그럼 왜 그게 가능할까? 간단해요. 예. 이 사람들은 거의 임기가 없어요. 무제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예. 이게 악영향이 가는데 예. 트럼프의 임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크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에서 지금 질 확률이 높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오. 이런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은 네. 이분 뉴스에서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다 정도까지 전해드리면서 예, 두 분이 같이 나가는 방송이 그 몇 개 있으시죠? 네, 레귤러하게 맞습니다. 네. 있으시죠? 이제 함께 출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출연할 때도 있는데 이제 매번 네. 같이 나가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정어리가 되지 않을까. 아유, 아유, 그 그런 영광입니다. 생각이 뭐 강하게 들면서 예, 그래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야, 주말도 쉬지 맙시다. 예.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아예 뭐 많은 분들이 보시든 조금 보시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취재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워낙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또 알아주십사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예, 오늘 우리 이분 뉴스 채널의 강지호, 김대호 기자와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이슈 1번째 재밌는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전하고 가겠습니다. 정어리몰 아구찜, 요새 정어리몰에서 여러분들의 기분과 날씨를 고려해서 아주 좋은 상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요즘에 또 비도 좀 오고 쌀쌀할 때 거기다 또 이 한독수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잘 드시고 건강 챙기셔서 우리가 힘내서 더 열심히 또 싸워야 되겠습니다. 얼큰하고 칼칼하고 시원한 아구찜 드시고 다 스트레스 날려버리시라고 좋은 상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정어리몰에서는 직접 포항까지 내려가서 판매가 인상 없이 가격을 잘 방어하고 왔습니다. 1+1 총 2kg 한 세트에 아귀살만 7, 8조각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콩나물, 미나리, 대파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드셔보시면 정말 풍성하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아구찜 많이 먹으러 가면은 콩나물만 많이 들어있고 아구살은 별로 없다. 이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아구찜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아구찜 드시고 볶음밥까지 잘 비벼서 드실 수 있게 정말 완벽한 한 끼를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제철인 제주에서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어리몰 황금향도 드셔보신 분들이 또 극찬해주고 계시는데 아구찜 먹고 황금향까지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식과 또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로도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어리몰 많이 사랑해 주세요.